실천 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본 내용은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 두 번째는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세 번째는 도덕적 탐구의 방법, 네 번째는 윤리적 성찰과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고 전통 윤리 규범의 한계는 인간 존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새로운 윤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등장한 윤리 문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윤리 문제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윤리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상, 즉 개인, 기업, 국가 중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윤리학은 크게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윤리학입니다. 규범윤리학은 하위 범주로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됩니다.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윤리학입니다. 또한 윤리학의 학문으로서 성립이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윤리학으로 언어의 의미나 추론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윤리학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정확히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윤리학입니다. 아까 말했던 규범윤리학에 해당하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윤리학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이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합니다.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덕윤리 등이 이러한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실천윤리학은 이런 윤리를 현대사회의 여러 윤리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지닙니다. 이러한 삶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윤리에는 생명윤리나 정보윤리, 환경윤리 등 여러 윤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입니다. 먼저 도덕적 탐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도덕적 탐구의 방법은 도덕적 탐구에서 필요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추론 능력,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 세 번째는 배려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도덕적 추론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 원리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하여서 논리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입니다. 도덕적 추론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전제는 도덕 원리에 해당하며 소전제는 사실 판단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도덕 판단에 해당합니다. 먼저 도덕 원리, 즉 대전제를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는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교환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나 보편화 결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판단, 즉 소전제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는 개념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덕 판단, 즉 결론에 해당하는 과정에서는 앞서서 말했던 도덕 원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도덕 판단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고변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또한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사실 판단의 진위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나 관습,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 및 권위자의 명령, 개인의 도덕적 감정과 양심 등에 대해 근거와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적 사고는 공감 능력에 근거하여 타인의 욕구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그 필요를 충족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탐구를 할 때는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 두 가지가 모두 필요로 하여 도덕적 탐구를 해야 합니다. 도덕적 탐구의 과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 확인이고 두 번째는 자료 수집 및 분석, 세 번째는 입장 채택 및 정당한 근거 제시, 네 번째는 최선에 대한 도출, 다섯 번째는 반성적 성찰 및 입장 정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윤리적 쟁점이나 윤리적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관련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이고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쟁점 또는 딜레마에 여러 사항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자료를 분석할 때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모아서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입장 채택 및 정당한 근거 제시입니다. 정당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역할 교환 검사나 보편화 결과 검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공감과 배려 같은 도덕적 정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토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반성적 성찰 및 입장 정리입니다.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 참여 태도, 탐구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자신의 생각 변화 등을 검토하고 정리하여서 입장을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윤리적 성찰과 실천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교와 불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4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교를 살펴보면 유교의 키워드는 2가지가 있는데 거경과 신독을 2가지 키워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경은 무엇이 인간의 참된 삶인지를 성찰하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이 없이 하며 몸가짐을 삼가고 독성을 함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히 함으로써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인 윤리 사상을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불교의 키워드는 참선인데 참선이란 마음을 가다듬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수행법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입니다. 삼파술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윤리적 성찰에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 중용이란 감정의 적절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상태가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의 상태를 지향함으로써 중용을 중시했습니다. 윤리적 성찰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도덕적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윤리적 성찰을 통해 윤리적 실천력을 높이고 자신의 도덕적 변화 혹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참다운 인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윤리적 성찰과 실천을 통해 더욱더 자신의 내면을 갖추고 인격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